자, 미국은 네. 역사적 신고 지수 내고 조정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미국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미국 신고 지수 내고 나서 조정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제 그냥 살짝 조정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도 아마도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반영을 좀 먼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장난질을 누가 치나 보네요. 여기 맨날 장난질을. 지난번에도 한번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그 손실이 뭐 몇백억 났다면서요. 네. 그 해외 투자자들 우리나라 그렇죠. 말고요. 근데 가격이 그러니까 한가. 뭐예요? 이것도 정말 오류죠. 오류라고 봐야겠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살짝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를 보면은 어제 시장을 보면서 이거 한번 그냥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역사적 신고지수 경신했죠. 반도체주 강세였죠. 네오클라우드 강세였죠. 그러면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한 7, 8% 정도 올라줘서 뭐 20두 자릿수 아니더라도 네. 그 지수가 한 6% 정도 오르면 참 좋겠다. 아침에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장중에 한 5% 정도 오르긴 했는데 결국은 3%대에서 3% 후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상승은요. 근데 3% 후반도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 큰 폭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급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죠. 종목들도 올라와도 네. 아직까지 내 원금 가려면 아직 멀었고 막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3% 후반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는 시장이 강한 반등을 했다라고 느끼지 못해요. 예, 근데 왜 그랬냐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제도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 다 음봉을 냈어요. 음봉 냈다는 게 하락했다는 게 아니고요. 밑에 찍고 왔다. 예,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어저께 뭐 다른 거 저녁에 설명하다 얘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요 작은 음봉이었잖아요. 어제 작은 음봉이었고 삼성전자도 여기 음봉이었어요. 이 얘기는 시가보다. 시가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물이 있다. 즉 여기에 추가적인 매도가 계속 어디선가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강하게 갈 거라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확신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추가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랬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요번 급락했던 시점이 여기예요. 거기서부터 폭락했다가 다시 원위치는 했습니다. 네. 자, 원위치가 1차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렇죠. 원위치 됐어요, 이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려면은 여기서 눌림목,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등 주고 했던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7,100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일로 가야 되는 이제 곧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곧바로 가면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유는 지금 11 이동 평균선하고 21 이동 평균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쪽에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이 밑에서 산 것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네. 여기서 최근에 이틀 동안 계속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밑에서 체리키핑한 부분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네. 그걸 또 받으면서 강하게 가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로 딱 뽑아주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시장이 이제 아주 강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타임폴리오 사은폴리오 자산운용에서 나온 자료인데 조금 흐린데요. 그냥 제가 오늘 수정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ETF 개인 순매도 탑 10을 보면요,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것도 레버리지 종목. 네. 여기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폭락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한 것이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규제도 강화하고 한다고 하니 이제 여기서는 예전처럼 큰 수익을 내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다. 딴 데 가서 하자. 이런 게 지금 여의도 돈다라고 제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얘네들의 그또 레버리지에서 2배짜리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힘을 받고 갈 수 있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 그쪽에서 멈추고 있는 상황이 수급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강하게 못 가는 거예요 지금요. 지수가 강하게 못 가고 여기 이제 걸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미국이 역사적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역사적 신고 지수 이후에는 꼭 얘네들은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예, 바로 가지 않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항상. 네. 그러면 얘네들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한 겁니다. 이 지금 4일 동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일 수 있어. 아 그러면 미국이 조정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걸 받아치면서 커플링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구나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매도하는 측도 있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좀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어제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고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 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오늘 하락폭이 오늘 지금 제가 보기엔 체크 포인트예요. 우리 올라갈 때 우리가 바라는 만큼 강하게 지금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온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도 강하게 내려가지 않고 하락폭이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7월에 변동성이 완화되는 과정. 7월에 강펀치 한 대 맞았잖아요. 네. 강펀치 맞고 곧바로 있어서 또 싸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회복 기간 이런 기간이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서 시장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요 말씀은 이해 되시겠어요? 네네.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네. 우리 코스피의 상승률을 상승폭을 한 6% 8%막 이런 기대를 했는데 3%뿐이 안 되더라. 그럼 빠질 때도 하락을 할 때도 한 2% 오늘 뭐 3% 빠진다. 그러면 아 그래 이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올라갈 땐 3% 올라갔는데 오늘 만약에 6% 빠진다.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전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폭도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대 4%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똑같이 종목에도 똑같이 비교하면 돼요. 어제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가 5.7%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한 3% 정도에 왔다 갔다 지금처럼 3% 정도의 하락을 했다. 그러면 아 변동성 줄이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상 하락을 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정말 투심이 약하구나, 매물이 있구나, 아니면 좀 다시 한번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을 보면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오늘 빠지면서 이제는 그러면 저점으로부터 5,200포인트 때부터 6,300포인트까지 또 왔으니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파실 거예요? 그런 판단하기도 어렵죠. 네. 그리고 이번 조정에 여기서 내가 사서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이 네, 좀 네, 걸릴 네.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흐름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오늘 흐름은. 자, 그러는 사이에 종목별로는 요즘에 좀 움직이죠. 네. 종목별로는 좀 움직이고 있는데 처음에 움직였던 거는 이제 로봇주하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번 반등에 제일 셌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결합기가 제일 셌습니다. 결합기가 제일 셌어요. 결합기. 올라오는 폭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종목별로 더 센 종목 있어 하시면 뭐 그런 종목 있겠죠. 종목이 네네. 1,800 더하기 900이니까 2,700개니까. 그런데
섹터에서 주도 섹터에서 셌던 종목들. 그래서 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이게 지금 띄워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보시면 효성종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온 거예요. 야 180만 원 저점이 18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지금 300만 원입니다. 효성중공업. 네. 일주일 만에 완전 폭등했네요. 네, 요것도 여기까지뿐이 안 올라왔지만 네. 이 폭등한 거예요, 폭등. 이 저가가 18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298만 원이니까 300만 원으로 칠게요. 어마하게 올라왔죠. 요만큼 올라온 게 지금은 요런 플레이를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데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소위 이걸 옛날에 우리 흔히 말로 뭐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급락했다가 올라온 것들 요런 플레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종목별로는 요런 플레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미 이게 끝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점에서 1차 반등을 하는 부분들은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효성중공업을 보면은 우리 지수가 하락한 게 요 하단이 여기잖아요. 네. 요거 무너지면서 폭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 날짜가 그래서 23일, 24일을 요 기준으로 매도하시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위로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이미. 이해되시겠어요? 지수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네. 하이닉스는 어디냐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떨어진 만큼의 반등 요게 똑같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네. 그 삼성전자 약간 위에 있고 하이닉스 약간 아래에 있는데 지수는 여기 약간 위에 있거든요. 요 떨어진 건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보다 더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더 올라가는 애들이 얘는 훨씬 센 거네라고 하고 얘네들을 그 다음에 만약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쪽의 섹터에서 순환이 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번에 지수보다 더 세게 올라간 종목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섹터에서 해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어. 아직도 손실이긴 하지만 얘가 셌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지수가 조정을 보여도 얘는 얘대로 계속 갈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 매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꼭 요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간 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수보다 못 올라간 애들도 있어요. 많겠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뭘 해볼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했던 거예요. 뭐 리노공업이다 이렇게 보세요. 리노공업 반도체 소부장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각광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대표 종목으로. 이거 이중고점고 찍고 이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요번에 급락했던 시점이 어디예요? 이제 밤에 한 거지만 어제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급락한 거잖아요. 네. 얘는 지금 이 밑에 있죠. 거기 살짝 밑에.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반등을 못한 또 종목도 무지하게 많아요. 네.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인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지수 떨어지면 얘 떨어지겠죠, 얘도. 지수 떨어지면 얘는 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좀 아침 시황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 내가의 보유 종목, 내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이 이번 반등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온 종목들은 아마도 다시 재차 반락하면서 직전 저점은 저는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시 떨어질 종목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을 좀 보이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시기도 또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반등은 성공했고. 네.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 종목들은 네.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래프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다시 떨어질 거를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시황. 시황. 시황은 이제 우리 이제 매일 마치면 제가 그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예. 두 번째는 섹터. 네. 반도체가 좋은가, 번역기가 좋은가, 로봇이 좋은가, 네. 섹터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는가. 네. 네. 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예요. 차트와 수급이 지금 말씀 주신 거. 그 다음에 차트와 수급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죠. 아직 이게 만약에 못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뿐이 네.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약하지 않습니까? 훨씬 약한 종목에서 이거 반동 줘도 못할 것 같은데 훨씬 약한데 이런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세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가 다 같이 오르는 중인데 얘가 요만큼 있어. 이건 기다려볼 만하죠. 좀. 근데 섹터 자체도 약해. 네. 그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기적 분석은요.
기본적 분석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시황과 종목의 분석이 된 상태에 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왜 기본적 분석이게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니까. 네. 기본으로 말하고 그걸 안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적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가치 분석이라든지 시황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종목만 쳐다보면 이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이거 매수인데 이거 매도인데 이쯤 하면 매수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 그건 생각 안 하고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황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오늘도 올라주면 좋겠죠. 여기서 안착 오늘 올라주면 진짜 안착되는 걸로 좀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3% 이상이면 그럼 기분 나쁠 것 같고 그 이내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한 1% 정도다 이러면 네. 이거 7월에 있었던 후유증이구나. 7월의 변동성을 지금 감소시키면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점차로 시장이 매물소화하면서 다시 또 위주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황을 보고 거기에 내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를 대응하는 게 어떤가.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네. 이거 보면서. 박 이사님은 이 7월에 강진에 대한 여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네. 예. 근데 보통은 뭐 한 달 정도 8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휴대폰을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주셔서 네. 이번에 추석이 9월 말에 있어요. 네. 20일 넘어 9월 말에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뭐냐면요. 그냥 이거 저의 그냥 경험적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경험적으로 그냥 체득되어 있는 거. 그게 우리 시장은 추석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9월 소물어선 동시만기를 전후로 해서 변곡점을 맞았던 적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많은 게 계속 빠졌다. 그럼 그때 다시 오르고 네. 그때 올랐다 그러면 빠진 적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만일 7월에 그 큰 후유증을 8월에 이게 가져간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우리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의도에서는 주식하는 사람 말끝마다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시장은 더울 때 안 좋아. 여름에 안 좋아. 이건 다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냥 더울 때 안 좋아. 네. 썸머랠리 그럼 미국이야. 예,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8월이 지나고 나서 추석을 전후에 근데 사실은 추석이 아니고 9월 선물에서 동시 만기에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3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동시 만기에 포지션이 바뀌면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8월 지금 이제 첫째 주 지나가고 이번 주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8월 한 중하순 지나고 나면서 이제 8월 말로 접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9월, 10월 시작을 보고 가요. 시장. 선반영을 해. 예, 반영하면서. 네. 우리 연초에는 올해 시장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연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장 보면서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서 안 좋은 걸 지나고 있다가 그때 한 8월 말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후에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11월에 어떤 플레이가 될지 보면서 이게 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뭐 판단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만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의 실적도 2분기보다도 더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네. 그건 반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2분기에는 막 논란이 있었지만 네. 그리고 뭐 고점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3분기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은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답변은 그렇게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이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미국 시장은 역사에서 신고가 내고 반락했다. 약간 조정부였다. 그것도 뭐 약간이었고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네. 발표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이 있고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스페이스X 뭐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지금 얘는요. 그리고 AMD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었죠. AMD가 어제 7%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샌디스크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7% 하락인데 샌디스크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 매출 전망을 시장 컨센보다 낮게 발표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매출 전망을 네.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는
매출 전망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그래서 네. 왜 그렇지? 근데 전망을 보수적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샌디스크 실적을 보면 매출도 예상 상회, EPS도 예상 상회예요. 근데 매출 전망, 하반기 매출 전망을 2분기 거 그리고 3분기 거. 네, 예. 3분기부터 이제 매출 전망을 예. 컨센서스보다 하회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란 예상인가? 근데 그거는 이제 일리가 있는 약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그런데 예. 그 얘기는 이미 계속했던 얘기예요. 낸드는 약해지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HBM하고 D램은 여전히 강하고 네. 그리고 가격 상승도 계속 있는데 낸드는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이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시간에 좀 하락하는 부분도 오늘 우리 시장 영향을 좀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 보면은 꽤 하락을 했죠. 스페이스X도 이거 시총이 높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는 겁니다. 꽤 하락을 했고 그리고 뭐 아마존 알파벳도 4% 하락했는데 인제 이탈하겠다고 4% 하락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수는 나스닥이 0.8%, S&P 500은 0.1%뿐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왜요? 엔비디아가 3.4% 상승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은 잘 안 했는데 3.4% 급등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요 며칠 사이에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저런 거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GPU는 우리는 엔비디아 칩 거 산다. 그러니까 AMD가 안 쓰고 네. 엔비디아가 쓴다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젠슨왕 CEO 그리고 예전 이제 애플에서 팀쿡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런 말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이 훨씬 센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죠. 세상이 우리 뭐 아시아의 어떤 대통령이 뭐 하는 것보다 빅테크가 뭐 하는 게 전 세계를 더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꾸고 되게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정리하고요. 어제 우리 시장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읽어가면서. S&P 500이 역사 신고가 났어요. 미국 AI 반도체 다 떴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게 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 궁금하시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경계 심리고 그리고 국내 기관 중에 사모펀드가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21돈 평균선을 딱 걸려서 여기서 더 못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7월 급락 이후에 안정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정도로 봐야 되는데 오늘 한 1에서 2% 정도 그 이상이면 더 좋고 2% 이내로 만약에 조정이 보이면 이거는 하락이라기보다도 후유증을 겪는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지수 요건 지수고요. 지수고 이건 SK 하이닉스거든요. 이 지수보다 아래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SK 하이닉스도 여기 급등했다, 그 다음날 빠졌다, 그 다음날 올랐다, 그 다음날 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전지가 고점 찍고 내려갈 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까? 그때는 아니에요. 확 그냥 빠졌죠. 그대로 빠졌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 반도체는 그런 거 그렇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추세 하락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수급적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급락을 했지만 얘는 추세 하락하는 애들은 아니야. 그래서 좀 호재성 나오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단기적이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걸 내포합니다. 왜요? 얘네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추세 하락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옆에로 제가 가로선을 그려놓은 게 지수로 따지면 6,500포인트입니다. 네. 6,500포인트 얘는 아래에 있어요. 네. 그러면 6,500에서 저 7,000을 넘어서 한 7,500포인트를 갖다 놓으려면 얘네들이 가야 돼요. 얘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자신이 없는 동안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나 액티브들은 뭘 하겠어요? 종목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종목 장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저는 시장을 더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시장을 더 위쪽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있는 라인이 시장에 제가 7,500포인트 라인이 7,100에서 7,500이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네. 여기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 저너 같으면 기다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되게 왜냐하면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네. 정 프로님은 그냥 기다리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수를 7,000포인트 위쪽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에 있어야 있는 사이에서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만약에 움직여서 200만 원 넘어서는 이런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쪽은 또 약해져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거래해야 돼요? 수급을 또 이동. 단기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약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것 하나는 신용 잔고가 27.4조예요. 신용 잔고가 이거 우리 HTS로 제가 봤는데요. 네네. 여기 시장 종합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신용 잔고가 있거든요. 27.4조더라고요. 이거 불과 얼마 전에 32조였어요. 네. 이거 좀 작게 잘 안 보이죠? 이걸 제가 적어온 겁니다. 여기다가 네. 이거 한 5조 이상이 빠졌어요. 이제 며칠 사이에 신용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진 거예요.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금지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효과에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아직도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코스닥의 신용잔고예요. 이 코스닥의 이게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주황색이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은요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린 지수로 따지지 않고 시가총액으로 만약에 따져 본다면 네. 2020년도예요. 6년 전이에요. 6년 전 시가총액이고요. 네. 신용은 2020년 전이에요. 2019년도예요. 신용 잔고로. 이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이번에 소외되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반대로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계속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또 제가 너무 자주 하고 있네요. 꼭 때마다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은 3연속, 4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왜 이런 걸 불러드릴까요? 전체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푹 줄고 있고 코스닥 신용잔고가 줄고 있고 레버리지에도 얘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전체 수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주식은요. 주식시장은 조금 심한 얘기 해볼까요? 이거 너무 좀 욕하지 마시고요. 왜 작전 세력들이 막 작전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막 그런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막 종목들을 올리고 그걸 했다가 또 팔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런 어떤 작전 세력이라는 거 빼겠습니다. 아무튼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본 시장에서는 예로부터 이거 미국 얘기예요. 필요악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이 표현을 왜 드리겠습니까?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밥비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하시거나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의 상황이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시 시제 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두 개 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스페이스X 실적 발표하는데 왜 메모리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어요? 스페이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는 이제 메모리 사업하려고 지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모리에 들어간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게 실적이랑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메모리 생산량은 연 20%지만 수요는 200% 증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삼성전자 이 뉴스 잘 보세요. 이거 유 기자 또 이쪽에 관심 많으시죠? 네.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쪽 있잖아요. 네.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별개로 휴머노이드를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수준도 이미 상당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로봇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휴머노이드 수준이 국내 휴머노이드 제품을 다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가전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하드웨어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탄탄한 재정 여건이 뒷받침돼 있어서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휴머노이드를 잘 못할 수가 없다. 국내 로봇 부품 관계사에서는 삼성은 사실 옛날부터 휴머노이드를 직접 했고 갖고 있었다.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우수한 기술들을 갖고 있다. 그래요? 저는 이거를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탐방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얘기를 이 삼성 우리나라 휴머노이드에서 이 삼성이 나서서 해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가 제대로 된 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게 뉴스가 별로 안 됐죠.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냐라는 걸 광고하거나 홍보해서 이런 뉴스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봇이 어느쯤 와 있고 언제쯤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피지컬 AI가. 네. 근데 삼성이 이런 뉴스가 솔솔 나오면서 삼성이 뭔가 제품을 시제품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거 확실히 달라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이게 독자적으로 예전부터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게 꽁꽁 숨겨놓고 있다. 아니 숨겨놓기보다도 타이밍을 생각을 했겠죠. 타이밍.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기사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현대로템이랑 삼성전자가 같이 군용 로봇 만들기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군에 배치를 못합니다. 그걸 배치를 하려면 미국에 있는 전쟁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군용 로봇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이랑 같이 해서 로템의 그 기술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산 기술이 들어가서 좀 그때 좀 많이 각광받았고 그때 나왔던 기사를 보면 현대차에 있었던 이동건 부사장이 로봇 사업 관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삼성전자에 갔다라는 게 또 이제 숨은 내용이었고요. 노태문 사장 바로 밑에 있는 직속 이제 RX 랩실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거기 수장으로 갔다는 거였는데 삼성전자가 저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하고는 있다고는 저도 계속 듣기는 있었어요. 이 뉴스 때문이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뉴스 제 발언 때문은 아니죠. 로봇주들이 두 자릿수로 다 올라오는 갑자기 올라간다고요? 시간에서 로봇주들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요? 지금 NST에서 로봇주들이 상위 상승에 다 로봇주들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 현대오토에 상대적으로 로봇주가 좀 센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송배전하고 변압기가 제일 셌습니다. 이번 반등에. 네네. 네, 그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뉴스가 뒤에 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네. 네. 그럼 이제 제목만 읽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환원 강화 방안 마련해서 약속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 되게 웃긴 게 로이터 통신에 보냈대요 성명서를.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왜 로이터 통신에 이렇게 보냈냐는 거는 모르겠다. 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로이터 통신에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마련하겠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 중이고 매우 곧 세부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쭉 얘기하고 주주환원을 의미 있게 확대할 것이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준비할 것이고 추가 주주환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이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이터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를 보냈대요. 로이터에다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이터에 왜 이렇게 보낸지는 모르겠다. 이 기사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요. 요청을 했겠죠. 지금 이걸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거기에 그렇게 써 있나를 제가 유추해 보기는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주주환원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네. 그 자료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캐터필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건설의 수주잔고가 급증하고 건설 붐으로 인해서 매출이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50%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즉 AI의 성장이 여기에 기술주에 있는 소위 그 기계주에 있는 캐터필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쪽도 계속해서 이익을 급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번. 네. 우리나라도 몇 개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GSD 건설, 뭐 DLNC 뭐 이런 것들 움직일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여기도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누스가 되게 흥미로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한 1% 수준 정도, 국민연금이 한 1,800조 원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1% 정도를는 대체 투자로 공공임대주택을 사업하는 게 어떠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 자금을 임대주택에 투입을 해서 그래서 연금의 수익성과 주거 안정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데 핵심 쟁점은 적정 수익률과 운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이제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한 4%라면 그러면 한 4, 5% 수익을 바라보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국민연금은 연평균 수익률 한 6에서 7%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데고 예전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소한 7% 수익률이 보장되면 모르겠다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왜 요거 흥미롭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서로 또 상반된 의견들이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우리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결국은 투기에서 상승한 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인구에 비해서 주택은 훨씬 더 많은데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집을 가지고서 투기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이 뭐 외국인이 됐던 뭐 우리나라 사람이 됐던 네.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임대주택이라는 인식이 안 좋고 매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개념으로 이 생각을 옛날부터 했냐면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을 하는 복지 차원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대체 투자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아예 그냥.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국민연금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체 투자를 하잖아요. 예. 대체 투자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임대 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면은 연간 고정 수익의 수익률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단순하게도 계산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밖에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네. 소위 국민평형이라고 얘기하는 뭐 24평짜리를 지금 원가로 얼마나 지금 할 수 있냐. 요즘에 공사비가 엄청 인건비도 늘었고 올라갔고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는 비전문가예요. 근데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실 때 한 2억 5천 정도? 네. 2억 5천 정도 말씀 주셨잖아요. 정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의 24평짜리를 만약에 했다. 그렇게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은 2억 5천에 6%나 7%의 이익을 고정적으로 계속 임대료를 받으려면 국민연금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724, 7535, 800? 1,700만 원. 1,800. 예. 6%가 1,800, 그러니까 1,600, 700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월로 110만 원, 120만 원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임대료 높죠. 그렇죠. 낮진 않죠. 예, 예. 왜냐하면 이거 보증금 없이도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0만 원을 내면서 임대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 하위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계속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복지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뭐 같이 직장 다니면서 수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끌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 아파트 산 사람들 월 얼마 낼 것 같아요? 이자 원금이요? 이점 많이 네요.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이자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좋은 집으로 내가 저 유럽처럼 네. 유럽처럼 내가 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고정적으로 사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 사업을 국민연금이 만약에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요건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아이디어들이 아마 좀 모아져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뭐 그렇죠. 국회 또 시민단체 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사실 아마 뾰족한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어느 그 중간 즈음에서 계속 타협해가면서 바꿔나가긴 해야 될 텐데 그런 새로운 또 아이디어들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네. 고민 좀 해보면 좋겠다. 예, 뉴스 생각이- 보느라고 그걸 못 봤네요. 시세를 다 마지막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간 뭐 많이 갔는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오늘 뭐 셌던 그거만 아까 잠깐 봤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어디 있나요? 2, 3, 4 요 정도 빠지고 있는 거 같네요. 네. 그러네요. 아까하고 크게 움직임은 없네요. 네네. 크게 더 빠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오늘 잘 방어하는지를 오늘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이런저런 의견들 한 번씩 아이디어들 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